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31일 오후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은 단순한 포털 사이트 상의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서 정치적 결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한 멘트는 어제 TV조선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죠. 뉴스9에서 앵커가 오프닝 멘트로 한 멘트입니다. 네, 어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구속 결정, 판결에 대해서 전 방송사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5개 방송, KBS, MBC, SBS, 그리고 JTBC, TV조선의 보도 내용을 제가 다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어제는 정말 모처럼 모든 방송사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충실하게 보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글쎄 왜 그랬을까? 보통은 그동안 KBS나 MBC, JTB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향이 뚜렷했죠. 성향이 굉장히 좌파적입니다. 그리고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죠.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불리했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작년 연말부터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의한 민간인 사찰 폭로라든가 신재민 전 사무관에 의한 적자 국채 발행 시도 폭로, 또 손혜원 의원의 여러 의혹들, 또 최근엔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언급한 방송사들은 보도를 잘 하지 않거나 굉장히 축소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부실 보도를 하거나 굉장히 의혹 사건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그나마 제대로 보도했던 곳이 TV조선 그리고 SBS였었는데요. 어제는 모처럼 전 방송사들이 이 사건을 그동안의 어떤 행태와 달리 나름 공정성을 유지해가면서 보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어제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각종 혐의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넘치고 또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 진술들, 또 그리고 그 판단 근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사건 내용 자체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취재했던 기자들도 이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야지 이것을 한쪽에 치우쳐서 보도할 만한 이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각 방송사들의 보도 양을 보시면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총 14건을 리포트했습니다. 다음으로 JTBC가 12건을 보도를 했고요. 다음으로 SBS, MBC가 각 9개의 보도를 했습니다. KBS가 가장 적었는데 7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사들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서 이 방송사가 정말 이렇게 잘못 보도했다라는 식의 방송을 많이 해왔는데 오늘은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TV조선. 최근에서의 여러 의혹 사건에 있어서도 TV조선 굉장히 선제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특히 어제 이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별화된 아주 훌륭한 보도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자세했고요. 그 TV조선이 보도한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사건이 잘 요약이 되고 또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짚어가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충실히 잘 보도를 해서
네,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보도 내용이. TV조선 보도 내용 조금 아주 뭔가 차별화되었던 부분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네, 먼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의 공범임을 입증하는데 선고 공판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피고인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제안하면서 댓글 조작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네, 라고 이 기자가 리포트를 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 킹크랩 시연과 관련된 거였죠. 이 킹크랩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다량의 댓글을 달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데, 이 킹크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김 도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참관하고 또 범행을 승인했다라고 봤다라는 거죠. 자, 재판부는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지켜봤다는 특검 측의 주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네이버 아이디 3개를 동원해 댓글 공감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한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즉 이때 시연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증거가 킹크랩을 본 적도 없다는 김 지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된 그 보도를 아주 자세히 하는데요. 이런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킹크랩 시연회 정확한 날짜, 사실은 드루킹도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특검이 그 날짜를 지목을 했다라고 합니다. 드루킹의 보안 USB에서 킹크랩 시연회 때 쓰인 한글 문서 파일을 찾아내 2016년 11월 9일이라는 날짜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뭘 밝혀내느냐? 김 지사가 그 시연회가 열렸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간 사실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일 저녁에 김 지사의 운전기사가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확보한 것,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사실도 증거로 확인이 됐는데, 이날 저녁 8시 7분부터 약 16분간 네이버 아이디 3개가 특정 뉴스에 접속해서 댓글 공감을 누르는 동작을 반복한 기록이 드러났다라고 TV조선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자세하게 그 여러 쟁점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었던 것이, 자, 이 부분, TV조선의 이 보도 부분은 다른 방송국에선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자, 이렇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1년 반 동안 댓글 작업을 한 기사는 8만 건에 이릅니다. 특히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유세 과정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사건, 안철수 MB 아바타 논란 등 당시 선거판을 흔들었던 큰 이슈들에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당시에 사건을 한번 요약을 해줍니다. 2017년 4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표를 던지기 전에 북한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한 것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주도였다고 폭로를 합니다. 그러자 대선을 열흘 앞둔 시점 경공모는 관련 기자의 댓글 작업을 집중합니다. 드루킹은 이에 대해서 당시 막지 않았더라면 문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됐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블로그에 적었다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작업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킹크랩을 개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네,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 굉장히 요약을 잘 해주고 있고 또 네, 핵심 쟁점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잘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이 외에도 그동안 네, 김경수 도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말을 어떻게 바꾸어 왔었는지도 그 경과를 쭉 보여줬고 또 이 사건이 특검을 거쳐서 이렇게 특검의 어떤 특검의 주장이 재판부에서 채택이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또한 또 자세히 리포트를 해줬습니다. TV조선의 어제 보도, 네, 저는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KBS, 그동안 굉장히 부실한 보도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KBS, 어제 나름대로 뭐 7건의 보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뭐 다른 방송사에 비해 균형감을 맞춰가면서 보도는 했으나, 네, 웬일인가 했더니, 네, KBS 어제 공영노조에서 미리 9시 뉴스가 나가기 전에 미리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영노동조합 성명서 발표를 하면서 제대로 보도하라라는 이런 취지의 성명서를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 성명서를 보면은 이런 대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과거에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의혹 제기가 이어질 동안에도 KBS는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뉴스를 과거에 내보냈었다라고 성명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5일 뉴스에 기자가 출연해서 과거 정권 때 댓글 사건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구속된 드루킹 일당들은 민주당 당원이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서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폭이 넓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이 마치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기자가 설명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이 노조는 비판을 했습니다. 여론 조작의 댓글을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KBS 제대로 보도하라 라는 이러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KBS 나름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KBS 보도 중에 이제 끝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취재했던 기자가 출연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그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앵커의 질문 자체가 조금은 뭔가 편향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앵커의 질문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형이라도 보통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는 바로 구속을 안 시키지 않나요? 도정에 영향이 있다 이런 사유들을 들면서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는 과거 홍준표 전 경남 도지사 시절 그 성완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자체장이라서 구속은 하지 않는다. 사건을 언급을 안 했다라고 판단을 했었다. 언급을 하는데 앵커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것도 법정 구속까지 선고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는 여러 가지 공모 가능성,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등에 있어서 당시에는 없었으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모든 우려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또 앵커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고문을 보니 보여진다, 추론된다라는 문장이 많더라. 김 지사 측에서 유죄의 무일증이 없다고 반발하는 이유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기자는 아니다, 무일증 충분하다, 정황적 증거 충분하다라고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앵커의 질문 자체가 조금 뭔가 편향이 되어 있다, 치우쳐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네, KBS 뉴스 9의 엄경철 앵커인가요? 이분 과거 심야 토론에서도 그 진행 방식을 보면은 조금은 문재인 정부에 치우친 또는 좌파 인사들의 좀 치우친 이러한 성향들을 볼 수 있어서 어제의 이 질문 충분히 그 과거에 이분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이 사건과 관련된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네, 모든 방송사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공정하게 보도를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